드디어 진짜 너를 만나다. 보이지 않아 보이는 곳, 온도. 구독 날아든다. 온갖 좋아요가 날아든다. 도와주십시오. 또 즐겁게 신나게 자기소개를 한 거의 20분을 했네요. 네, 그러면 또 즐겁게 한번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책 다섯째 아이라는 도리스 레싱이라는 작가 소개를 보니까 노벨 문학상을 받았더라고요. 간단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섯째 아이를 통해서 가정이 조금 문제가 생기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아이까지는 괜찮았는데 다섯째 아이로부터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 아이가 과연 좀 특별났죠. 힘도 세고 좀 공격적이고, 그 아이를 통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른 소설인 것 같았는데요. 각자 서평, 느낀 점을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민님부터 제가 지영님 시킬 줄 알았죠? 정민님부터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정민님. 네, 정민님께서 울고 계십니다. 그래도 네. 네. 어떻게 읽으셨나요? 네. 책을, 저는 네. 처음 읽을 때는, 네. 이해가 잘 안 갔어요. 그래서 되게 앞부분을 저는 여러 번 읽었어요. 네네. 도저히 등장인물은 너무 많은데, 네. 한두 명이 나오는 게 아니라, 네. 계속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인물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서 앞부분을 좀 여러 번 읽다가, 네. 그냥 뭐지 하면서 읽다가 한 중간 정도부터는 그래도 재미있게 속도가 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이게 작가가 의도하는 바가 뭔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다섯째 아이를 이제 낳고도 그 아이가 좀 엄마랑 가족들을 힘들게 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어쨌든 아기를 안고 갔어요.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 좀 그런 거를 보면서 네. 모성애라든지 부모님에 대한 그런 부모님의 자식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도 저는 한번 생각해 봤던 것 같고요. 네. 내가 엄마라면 저 아기를 어떻게 했을까? 저기에서 나오는 그 벤이라는 얘기가 내 자식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면서 그래도 재미있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작가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는지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해보셨나요? 정민님? 작가가 의도하는 바요. 네. 작가는 잘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잘 모를 수도 있죠. 네. 네. 그럼 좀 이 책 자체가 되게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자극적인 소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좀 감각적으로 계속 와닿는 게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민님이 보시기에 제일 조금 충격적이었던 이야기나, 아니면 제일 내 머릿속에 각인되었던 장면,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아기를 요양원에 보내는 장면이 저는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시 데려오고, 엄마는 데려오려고 하는데 가족들은 말려요. 그 장면도 저는 좀 되게 충격적이게 봤던 것 같아요. 왜 충격적으로 보셨나요? 그냥 그래도 내 자녀인데 네.
자녀가 이제 그런 성향을 가지고 그렇게 가족들을 힘들게 한다는 이유로 그렇게 완전 가족과 분리시켜서 요양원에 보내버린다는 게 이 이야기를 봤을 때는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네. 그래도 저는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부모가 자식을 버린다는 네. 것 자체도 그렇고, 네. 다시 찾으러 왔을 때 또 남편이 반대했던 모습, 그런 것도, 네. 그 장면이, 네. 정민님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저는 제가 계속 키웠을 것 같아요. 네, 여기에서 보면은 그 네. 아이를 데리고 온 다음부터 가족들이 막 거의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자연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엄마는 너무 그 아이한테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그래서 다른 아이들은 못 봐주고, 또 그 다섯째 아이 때문에 나머지 가족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 아이만 놓고 봤을 때는 아이가 저는 그 가족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가해자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그렇게 보이기는 하는데 제가 엄마의 입장이라면 저는 그래도 데리고 키우게 되지 않았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의견 너무 감사하고요. 조금 더 깊은 얘기는 또 저희 지영님의 서평 네. 이야기를 듣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님. 네. 네. 지영님은 어떻게 읽으셨는지 또 궁금합니다. 지영님? 네. 네, 저는 처음부터 조금 좀 흥미롭게 읽었어요. 네. 이 책을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옛날 고전 소설을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 그 둘이 연애는 아니지만 조금 길게 이제 설명되는 부분을 좀 호기심을 가지고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소설이 진행되면서 되게 좀 흥미진진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재밌게 읽었고요. 네. 재밌게 읽었다고 해야 되나? 정말 이제 좀 이렇게 막 자꾸 미루지 않게 되고 네. 금방 읽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근데 정민님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는 알 것 같거든요. 앞에 그 소설이 본격적으로 내용이 진행되기 전에 네. 그 설명이 좀 길었다는 느낌이 들긴 했거든요. 네네. 네. 그런데 그걸 이제 네, 저는 이제 이 책을 읽고 제가 이제 서평을 이제 쓰려고 작품 해설을 좀 읽어봤어요. 네. 이제 근데 그 작품 해설을 보니까 네. 그게 작가의 의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앞부분을 조금 그렇게 길게 쓰면서 묘사를 한 게 데이비드와 해리엇이 가지고 있는 그 전통적인 가정에 대한 환상 이런 거를 맹신하는 자세에 대해서 약간 비꼬는 태도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런 의도가 숨겨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런 설명이 있었어요. 저도 첫 부분은 되게 좀 힘들게 읽었거든요. 네. 저도 처음 몇 페이지는 조금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네. 저는 이제 연애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이제, 또, 호기심을 가지고 읽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후에는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이제, 저한테 충격적인 부분은, 네. 저도 요양소가 묘사되는 부분에서, 네. 되게 좀, 충격적이었고요. 묘사다 보니까 제가 상상을 하는 부분인데, 네, 부분이,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랬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중심 화두가 그게 될 것 같아요. 해리엇이, 해리엇의 이제 가족들이 다들 이제 벤을 죽음으로 내모는 거죠. 네. 근데 해리엇이 데리고 와서, 데리고 오지만, 그리고 그 결과는 이제 또 되게 안 좋잖아요. 그쵸. 네, 그 부분이 이제 화제가 될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을 읽고 참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서평 너무 감사드립니다. 조금 있다가 또 더 깊은 대화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제 저의 서평만 남았죠? 저는 첫 부분을 되게 좀 지루하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도 해설을 좀 읽어봤는데 작가가 의도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지. 개인적인 느낌은 처음에 그 설명 부분이 너무 길지 않았나. 그리고 그 인물들을 통해서 작가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다섯째 아이에서 작가는 너무 많은 걸 담으려 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본주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성에 대한, 여성 페미니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해설을 읽어보니까 이 작가 자체가 원래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독자의 입장에서는 너무 한꺼번에 많은 것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굵은 사건들이 있지만 갑자기 다른 길로 새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래서 다섯째 아이를 통해서 큰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데 저는 되게 고구마 먹은 듯이 좀 답답했어요. 벤도 잘못이 없고, 그 다음에 해리엇도 잘못이 없고, 남편 데이비드 맞죠? 남편도 잘못이 없다라는 느낌을 계속 주는 거예요, 이 책에서. 그러니까 뭔가 해결할 뭔가 기미가 없이 계속 쭉 흘러가는 것 자체가 너무 답답했는데, 이것도 해설을 보니까 작가가 의도한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그게 작가가 의도한 거라면 정말 잘 쓰셨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런 인간에 대한 되게 머리가 복잡한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아이는 추천을 드릴 수 있을까요?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읽었고요. 그러면 저희 또 질문을 하나씩 해보면서 더 깊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정민님이 입력 중이신데 정민님부터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입력 중이시면 하겠습니다. 네. 처음 고전에 있는 사람들은 네, 비추라고 하시네요. 맞습니다. 비추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좀 복잡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정민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예상을 뒤엎고 한번 가는 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냥 입력하고 있었을 뿐인데. 네. 네. 저는 네. 제가 생각했던 질문은 제가 이제 제가 생각했던 질문은요. 전 여기에서 네. 그 엄마 아빠 해리엇이랑 그 남편분이랑 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정말 꿈꿔요. 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꿈꿨으나 이제 뭐 아기를 낳고 뭐 하면서 뭐 그렇게 힘들어졌지만 저도 사실 제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거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소망? 이라고 하면 갈망? 네. 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저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복하게 이렇게 잘 지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꿈꾸는데, 네. 행복한 가정, 꿈꾸는 행복한 가정? 아, 자신이 꿈꾸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야? 네. 그러면 정민님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제가 꿈꾸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나 네.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지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는데요. 네. 책이랑 많이 관련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네, 어쨌든 저는 네. 제가 생각하는 행복한 가정은 서로 그냥 재밌게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서로 재밌게 산다. 네. 서로 이해해주고 그리고 존중이 바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서로가 서로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으면 정말 더없이 좋은 가족이 될 것 같거든요. 네네네. 제가 생각하는 행복한 가정의 그런 모습은 그런 게 잘 네. 이루어진 그런 가족이 아닐까. 아, 서로의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고 네. 서로가 서로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네. 그러면 이렇게 해리엇이랑 데이비드처럼 이렇게 네. 계획을 세웠잖아요. 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네. 그걸 헤쳐나가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것도 결국에는 이해와 배려와 존중 아닐까 생각을 해요. 네네. 물론 쉽지는 않겠죠. 네. 쉽지는 않겠지만, 쉽지는 않겠지만 네. 그거를 계속 가져가다 보면 네. 그런데 결국에 벤을 보면 다섯째 아이 벤을 보면 마지막에 네. 보면 결국에는 폭력적인 아이로 그냥 그 아이가 가진 특성 그대로 컸잖아요. 그쵸. 결과가 결국엔 그렇게 됐어요. 네.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실 것 같나요? 제가 좀 딴지 거는 역할입니다. 원래 지정도사 할 때는 제 생각이 아니라 딴지를 걸어보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벤의 경우에는 너무 특수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너무 통제가 되지 않는 자기 멋대로인 그런 존재였던 거잖아요. 네. 태어날 때부터 클 때까지. 어떡하죠? 지영님한테 한번 도움을 청해볼까요? 네. help me. 지영님한테. 네. 네. 제가 생각하는 행복한 가정이란 게, 네. 제가 사실 이 책을 처음에 조금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읽었던 게, 제가 그 데이비드와 해리엇을 보면서 제 모습을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약간 좀 보수적인, 전통적인 가정에 대한, 환상 같은 게 있었거든요. 네. 저도 이제, 저는 내가 일을 꼭 해서 내 자아 실현을 하고 말겠어. 막 이런 것보다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좀 아이를 많이 가지기를 이제 원했었고, 네. 지금도 이제 지금은 좀 현실적으로 좀 타협해서 생각을 하긴 하는데, 네. 저는 이제 제가 형제도 좀 많은 편이에요. 네. 요즘에 이제 보통 2명인 경우가 많잖아요, 형제가. 네. 저는 4명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좀 그리고, 이제 형제들이 많으니까 나이가 들어서 좀 장점이 많이 느껴져서, 네. 이제 그런 좀 아이들이 많은 그런 좀 화목하고 전통적인 가정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이 책을 보고 느낀 게, 만약 내가 해리엇이라면? 네. 이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그리고 책을 제가 읽어가면서 그 요양소 장면이 나왔을 때 네. 해리엇이 벤을 데려오는 걸 보고 아, 그럼 데리고 와야지. 엄마인데. 아무리 자식이 힘들어도 엄마라면 당연히 그 아이를 데리고 와야지. 그런 장소에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책을 읽어가면서 그 벤을 데려오면서 벌어지는 상황들을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제가 아, 벤을 데려오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해리엇이 만약에 이 결과를 알았어도 데리고 왔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예, 그랬습니다. 이 책이 되게 네. 무거워서 네. 저도 참 네,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데이비드와 해리엇은 그냥 봤을 땐 정말 약간 보수적일 뿐이지 되게 완벽한 커플처럼 보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들이 꿈꿨던 그런 가정도 만드는 것처럼 보였는데, 네. 벤이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완전히 망가지잖아요. 네. 그들이 꿈꾸던 가정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모습으로 이제 끝에는 보여지죠. 네, 해리엇도 고립돼 있고, 그리고 남편이랑 사이가 소원해진 건 물론이고, 아이들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양상이잖아요. 네. 네, 하하. 저는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되게 또 어려운 책을 가지고 와서 저희가 두 분의 말씀을 네. 들으니까 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계획하고 설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 해리엇과 벤과 그다음에 아이들과 데이비드 자체가 서로 자신의 모습만 보려고 한 건 아닌가? 그러니까 자신이 원한 것만 이루려고 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갑자기 지금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영님? 네.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였군요. 네네네. 저는 지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저는 근데 제가, 해리엇과 데이비드를 보면서 그들이 특별히 이기적인 사람들도 아니고요. 네. 그 내용을 보면. 왜냐면 네. 이제 오히려 이기적으로 보이는 건 그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 네. 이제 해리엇하고 데이비드 집에 와서 뭐 여름이랑 크리스마스 보내고 근데 이제 그렇게 보내고 가잖아요. 네. 그 집이 좋으니까 오는 거겠죠. 근데 뭐 아무튼 여러 이제 가족의 그 모습 비춰지는데 그러니까 데이비드와 해리엇이 되게 이타적이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이기적이고 뭔가 어디 모난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네.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을 봤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라는 생각이 전 또 들거든요. 그러니까 작가가 그런 걸 비판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저도 이거를 사실 읽고 나서는 이거를 어떻게 이 작가가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해설을 읽고 나서 이건 해설의 바탕을 둔 제 그 결론인데 네. 그러니까 작가가 말하려던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데이비드와 해리엇 그러니까 지금 당 1960년대 시대에서도 되게 막 좀 문란해지는 그런 사회 풍조 네. 거기에 휩쓸려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개인이 아니라 다수가 그걸 따르다 보니까 그게 괜찮다 싶은 풍조가 생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혼전의 성관계라던가 네. 아니면은 약물을 한다던가 이런 게 좀 이렇게 그냥 노출이 되는 사회 환경에서 네. 어떤 보수적인 사고방식을 고수하던 해리엇과 데이비드조차도 네. 예전에 그 전통적인 다수가 신봉했던 가치관을 따르려고 했던 거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다수가 따르는 가치관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라는 거를 말하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해석이 이랬어요. 하하, 그렇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 해리엇 맞죠? 해리엇과 데이비드가 네, 해리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었다고 느꼈던 그 부분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애를 많이 낳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쵸. 부모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쵸. 그래서 이게 자신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뭔가 계속 원했던 거를 계획하고 행복하게 계획을 했던 것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이 사람들이 좌절을 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이 5가족, 벤까지 행복하게 만들 수 있었던 가정을 파괴해버린 건 아닐까. 지금 초점은 벤한테 맞춰져 있지만, 그 두 부부가 네. 또 책임이 있는 건 아닐까. 그게 이기적이라고 이야기하면 이기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갑자기 또 이 말씀 들으면서 해봤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글을 읽고 좀 다른 분 글을 찾아봤을 때 어떤 분이 네. 그러니까 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벤의 그 입장에서 그걸 조금 생각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벤은 약간 조금 다루기 힘들 뿐이지, 네. 이제 뭐 이상한 아이가 아니다, 특별한 문제가 있는 아이가 아니다라고 이제 그 보면 주위에서 보는 그런 견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도 좀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추고, 그런데 그런 벤을 어떤 사회 부적응자로 이제 정말 이상한 특이한 아이로 그 부모가 몰아가서 그런 결과가 생겼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네. 네, 근데 저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 제가 벤의 부모라면, 그러니까 그 벤이 갓난아기인데도 이제 그 강아지랑 고양이를 죽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목졸라 그쵸. 죽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 자기 형인 그 형의 팔을 꺾어서 비틀기도 하고요. 네. 근데 그런 아이를 과연 조금 그냥 뭐라고 하지? 조금 사회성이 결핍된 아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졌고요. 네. 그리고 보면은 같이 사는 형제들이 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자요, 매일 밤. 맞습니다. 그리고 네, 벤을 피해서 결국엔 집에서 다 나가버리죠. 네, 근데 그런 아이를 가지고 있을 때 정말 부모로서 부모가 그냥 이기적이었던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거든요. 저는 그렇거든요. 하하, 재밌네요. 그래서 네. 정민님 그래서 정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헬프 정민님. 정민님. 네. 네. 저 지영님 의견 들으면서 네. 완전 빨려들었어요. 폭풍 공감 하셨나요?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저도 지영님 말대로 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그냥 그래도 자식인데 그렇게 자기 아들을 그렇게 요양원에 맡길 수가 있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책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벤은 가족을 행복하지 않게 만든 장본인이긴 해요. 그래서 거기에는 저도 너무 동의를 하고요. 네. 그리고 부모님의 제가 지금 지영님한테 엄청 설득당했는데 네. 그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결코 이기적인 행동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의견. 지영님과 같은 의견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꿈꾸는 행복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이
질문까지 확장이 네. 되어 온 것 네네. 같은데요. 또 만족하십니까? 아, 네, 너무 만족합니다. 네. 좋은 질문 그리고 좋은 의견들 너무 감사드리고요.